맹구님, 네.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벌써 한 1년 6개월 넘었죠. 제가 생각해도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의 삶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런 사람들의 바뀐 생활 방식이 네. 부동산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맹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화가 겸미하게 있긴 한데 네.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 재택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네. 회사 출근을 좀 적게 하다 보니까 네. 자기만의 오피스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투룸 오피스텔 네. 또는 뭐 중대형 평수의 아파트를 선호한다던가 네. 이렇게 선호하는 그런 환경들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맞다고는 봐요. 사실 저도 이제 맨날 회사를 출근을 하지만 저희 와이프랑 아이는 집에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재택근무 하더라도 우리 와이프가 재택근무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들은 그들의 일상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집에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변화가 있다고 하면 뭐 제가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죠. 회사를 가느냐, 집에 있느냐. 그럼 결국은 집은 제 자리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저가 결혼하기 전이었다고 하면 네. 이야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원래 강남을 출근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고향인 부산으로 가버린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1인 가구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자친구도 만나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그 변화를 주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결국은 친구들 만나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계속 거주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 있는 집도 큰 변화가 없고 뭐 혼자 있는 집도 큰 변화가 없고 그냥 개인만 놓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 네, 재택근무가 일상화돼도 네, 그런 직주근접에 관한 거는 계속 네. 중요한 요소가 되겠네요. 강남 역세권이 아니라 비역세권에 살고 있다거나 뭐 용인 신분당선 라인이 아니라 비역세권에 있는 곳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그게 굉장히 불편함이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는 옆에 공원이 더 좋게 돼 있으면 그걸 더 선호할 수도 있겠죠. 그런 미세한 변화는 있을 수 있죠. 정말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그런 재택근무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근데 이제 그분들이 친구 만나려면 또 교통을 이용해서 가야 되잖아요. 네. 친구 안 만날 때도 뭐 병원도 가야 되고 어떻게 하다 보면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교통이 안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 또 싶은 거죠.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요새 랭구님도 네. 그 딸이 있잖아요. 네. 요새 학교를 안 가지 않나요? 안 가죠. 그러면 네.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잖아요. 네. 이렇게 온라인 그 교육이 일상화되면은 네. 그 학군지로서의 부동산 가치가 네. 좀 가치를 잃지는 않을까요? 저는 사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전 세계에 있는 교육을 아무거나 들을 수 있는 세상이 오면 어떨까. 근데 교육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10년 전의 교육이랑 지금 교육이랑 우리 10년 전에도 정말 많은 미래가 있고 변화가 있을 거라 얘기했지만 굉장히 더디게 변하잖아요. 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그럼 결국 대한민국 학군지는 계속 간다는 말씀이시네요. 왜냐면 오프라인으로 하긴 하지만 그 학교 선생님이 해주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학교의 선생님이 해주느냐도 여전히 중요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군지도 의미가 있죠. 대신에 학원 같은 경우에는 네.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멀리 살아도 들을 수 있잖아요. 들을 수 있죠. 지금도 사실 메가스터디라든지 그런 교육이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치동 학원가는 왜 잘 되는 거죠? 사실 오프라인만의 강점이 있잖아요. 항상 아이를 케어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감시할 수도 있고 모니터링도 되고 코로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여러 명이 동시에 이제 하는 건 안 되지만 소규모 그룹은 계속 되기 때문에 학원이 갑자기 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엄청난 다른 대답을 원하셨을 텐데 네. 큰 변화는 없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죠. 코로나가 터지면 네.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질 거고 네. 그분들이 이제 가게를 다 비우면 네. 가게가 어려우니까 막 싸게 매물이 나올 거고 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거고 뭐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도 보면은 다 가게도 있고 위에 오피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쯤 될까요? 지금 이게 12층짜리 건물이에요. 그래도 그럼 12분의 1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분들의 매출과 이분들의 매출의 총합을 나누면 또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더 작아질 것 같은데요. 저는 또 좀 작아질 것 같아요. 단순히 개수만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지금 다 꽉 차 있잖아요. 네. 왜 꽉 차 있을까?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커피를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어요. 지금 밥 먹고 바로 회사 들어가기 직전에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네. 아무리 직방이 빠르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을 못 하잖아요. 네. 이 오프라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 그거를 배달로 해주느냐 가서 먹느냐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걸 만드는 사람은 위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공간은 계속 있어야 되는 거고 네. 배달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그분들은 가게를 계속 더 늘릴 거예요. 네. 다만 이제 배달이 좀 어려운 분들은 가기가 네. 어려울 거고 그래서 이 변화에 그냥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정도 차이지 네. 그 질량 그거는 그대로라는 거지. 질량 보존의 법칙. 어... 이게 만약 깨지려면 딱 한 가지예요. 뭔가요? 밥 3끼 먹을 사람들이 다 한 끼만 먹고요. 어... 하루에 커피 한 잔 마실 사람들이 한 잔도 안 마시면 그분들이 사라져요. 어... 근데 밥 3끼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자리라는 거죠. 누군가 그걸 계속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 수요가 계속 똑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계속 존재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와가지고 가격이 떨어져서 우리가 저 때문에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네. 쉽지 않다. 네. 근데 코로나가 그러면 네. 대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거기 손님이 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네. 대부분은 뭐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뭐 제품 만들어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니까 네.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전자잖아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분기에 매출이 지금 사상 최대거든요. 실적이 제일 좋죠. 왜 좋을까라고 보면은 기본적으로 디바이스를 만드는데 이 디바이스가 집 안에서 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뭐 TV도 마찬가지고 컴퓨터, 휴대폰 다 마찬가지고 코로나 시대에는 오히려 사람을 못 만나니까 그 시간 동안 혼자서 뭔가를 즐기거나 가족 단위로만 즐기게 되니까 그 제품이 더 많이 팔리는 거고 네. 그러니까 실적이 너무 좋고 그리고 그 회사가 어렵지 않다 보니까 코로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경제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LG전자도 지금 제일 좋거든요. 네, 맞아요. 가전제품 지금 끝장이고요. 네. 그래서 대기업들은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애플도 지금 너무 잘 되고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네. 아, 코로나가 우리나라 부동산에 끼치고 있는 영향과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네.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일단은 그 개개인 분들은 그 외부 요인에 대해서 너무 큰 걱정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뭐 개인 1인 기업가 입장에서 대기업의 입장에서 뭐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여러 측면을 다 좀 살펴봤고 또 그 앞부분에는 또 그냥 개인의 입장에서 또는 자녀가 있는 가정의 입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도 한번 살펴봤는데 큰 변화가 없거든요. 오히려 큰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면 결국은 수요는 늘고 있다. 그게 핵심인 거고요. 우리가 할 건 뭐냐면 그런 관계도를 너무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부동산은 뭐가 있을까? 시장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냥 한 달 한 달 계속 공부해 나가면 되는 거지. 외부 요인을 우리가 컨트롤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내부적인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네. 내 역량 개발은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맞아요. 저는 그렇게 집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코로나도 언젠가는 또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럼 네. 끝나고 나면 그때 가서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어차피 지금도 공부하면 다 되지 않나. 기회는 계속 있으니까. 네. 네. 오늘도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에도 또 질문하러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